자, 이번 시간에는 에, 일본 도련님 정치가 시작됐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일본에는 그 도련님 정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정치 도련님이라는 말을 하죠. 이거는 뭐냐면 정치를 대대로 세습해서 정치가를 배출한 집안들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최근에 나온 도련님들 을 가리켜서 일본은 그 도련님 정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그 뭐 기업가들을 굉장히 우대하는 나라인데 그 기업가들도 대대로 물려나가면서 이제 기업을 하죠. 그런데 또 정치도 또 그렇습니다. 지금 그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이 고이즈미 신지로라는 젊은 친구예요. 1981년생입니다. 이 고이즈미 신지로는 그 전에 총리하던 고이즈미 총리의 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인데 이 친구가 1981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나이로 지금 38, 9 정도, 39이죠. 우리 나이는. 일본 나이는 38. 이 친구가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해 보면 아베 신조가 18%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불과 38살밖에 안 먹은 이 고이즈미 신지로라는 고이즈미 총리의 아들이 29%를 얻었어요. 그러면 지금 아베가 다음번에 지금 총리를 지금 한번 더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상태대로 가면 이 젊은 38살짜리한테 65살 먹은 아베가 좀 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뭐 어저께인가 그 일본의 그 내각을 저번에 개각을 하는 거를 좀 보면 일단 그 고노 외상은 뭐 해임시키는 걸로 지금 다 됐잖아요. 이제 고노가 해임되는 거는 소위 그 한일 관계 문제를 잘못 처리했다라는 건데 사실 그 문제를 잘못 처리한 거는 고노 외상이 아니고 아베 신조가 잘못한 거죠. 아베 신조가 너무 강공으로 좀 나가고 밀어붙이니까 그러니까 고노한테 이제 바가지 씌워가지고 이제 고노가 이제 잘린 거죠. 근데 사실은 이 고노 외상도 자기 아버지가 총리를 지낸 고노입니다. 여기도 정치 도련님이죠. 이 지금 아베 신조 자체도 정치 도련님이잖아요. 그 자기네 집이 자기 아버지 같은 사람 또 외무장관을 했고 또 그 할아버지도 정치계에 있었고 특히 외할아버지인 기시노부스케 같은 경우는 뭐 일본 총리까지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베의 경우는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정치가 좀 3대째지만 이 고이즈미 같은 경우는 정치가 한 4대째 정도입니다. 고노 같은 경우도 한 4대째 정도 되죠. 근데 이제 이 고이즈미나 아베나 요번에 해임되는 그 고노 외상이나 이런 사람들은 모두 정치 도련님들입니다. 적어도 정치를 뭐 3대 4대씩 해온. 그러면서 또한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게 평민들입니다. 평민들. 근데 일본은 그 평민이 뭐가 중요하냐? 우리 같으면 뭐 평민인가 이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한국은 1894년에 갑오경장을 하면서 3인 평등이 이루어져서 양반과 상민의 차이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누구에게도 뭐 정치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할 수 있는 기회를 다 평등하게 주어져서 1960년대 되면은 뭐 실흥기업들이 많이 탄생을 하고 이렇게 되고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 평민이 3인 평등이 일본이 이루어졌습니다. 1868년 메이지 유신이 끝나고 3평등 했죠. 사무라이고 뭐 성주고 간에 다 평등해진다라고 했죠, 일본이. 그런데 메이지 유신을 하고 난 직후에 이등박문리가 정권을 잡았는데 이등박문도 이제 평민 출신이죠. 그런데 얘가 그 천황은 어떻게 평민으로 만들 수가 없죠. 일본의 구조상 보면은 이 천황은 뭐 건드리지 못하는 거니까. 그럼 천황 밑에 있는 266개의 지방 성주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평민으로 만들었어야 돼요. 근데 외형상으로 볼 땐 평민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웃기는 거는 1968년 직후에 바로 일본 266개의 성주들한테 공후 백자남, 공작, 백작, 후작, 남작 이런 자기를 다 줬다고요. 그 번의 세력에 따라서 가장 센 공작을 준 경우도 있고 이등방부도 공작이 됐는데 그 밑에 이제 조금 딸리면 뭐 후작되고 백작되고 남작되고 차작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266명의 지방 성주들, 소위 대명, 다이묘들을 일단 명예를 보존시켜줬습니다. 근데 명예만 보존시켜 준 것이 아니고 그 266명의 지방 성주들이 갖고 있는 토지를 보존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압수를 했다고 하지만 사실 압수가 잘 안 됐어요. 우리는 1948년 이승만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소위 그 토지를 그 농민들에게 거의 무상으로 분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도 1868년경에 그걸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지방 성주들이 갖고 있는 이 땅을 압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명예를 일단 자작, 뭐 공작, 백작 이런 자귀를 받으면서 명예는 유지가 됐고요. 이어서 이 사람들의 농토도 압수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지금 그 266명의 성주들이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이시카와현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시카와현은 옛날에 가가번이었고 가가번을 통치하던 인물은 마에다 토시이에가 창업주죠. 이 사람은 풍신수길과 더불어서 전쟁터에서 그 같이 그 사무라이로 오다 노부나가 밑에서 이제 같이 뛰던 사람인데 풍신수길이가 정권을 잡고 나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오른팔이 바로 이 마에다 토시였거든요. 그러니까 마에다 가문이 독과 260년에 살아남았습니다. 풍신수길의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어요. 이게 굉장히 아주 쉽지 않은 일인데 그거는 이제 마에다 번이 소위 그 가가 번이 약 120만 석, 그러니까 독과 막부가 400만 석이었을 때 막부 통치 260년 동안 약 120만 석을 꾸준히 유지를 했으니까 그 260년 동안의 그 막부와 그 마에다 가문의 그 암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뭐 대단하거든요. 근데 독과가 그걸 밟지 못한 이유는 이 마에다 가문이 워낙 그 경제력도 세지만 전투력도 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에다 가문이 독과 가문하고 사돈을 맺어요. 결국은 손주 때에 가면 그 사돈을 맺었지만 그 4대째 소위 그러니까 독과 가문의 이 손녀가 시집을 간 건데 그 손녀의 아들을 독살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외증손자를 막 독살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럴 정도로 암투가 심했어요. 근데 260년 동안 살아남았고 1868년에 이제 사인평등이 돼서 토지 몰수 등등을 해야 되는데 못했잖아요, 결국은. 근데 이 마에다 가문이 얼마나 그 돈이 많냐면 지금 동경대학의 본교 캠퍼스, 본교, 그게 본향이라는 데 있습니다. 일본말로 홍고라는 데 있는데 그 본교 캠퍼스가 아마 최소한도로 한 뭐 몇만 평 될 겁니다. 제가 거기 가서 뭐 밥도 먹어보고 거기 교수도 만나러 가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동경시내 한복판에 있습니다. 거의. 그러면 이게 갖고 있으면 부동산 값으로 뭐 수십조 할 건데 이거를 이제 마에다 가문이 그 기증을 했어요. 그러면 기증하고 자기는 거지가 됐냐? 아니죠. 그거는 자기네가 갖고 있는 그 토지에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끈값이에요. 그 근처에 가면 그 일본 근대 문학관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일종의 공원입니다. 문학관도 건물도 아주 잘 지어놨고 그 몇만 평 됩니다. 그 동경 시내 한복판에. 그게 지금도 그 마에다 가문의 토지거든요. 그거 아마 팔면 그것도 아마 10조 넘어갈 겁니다. 근데 그것뿐이 아니고 그 가나자와 이시카와 현 일대 지금도 수천만 평, 아마 수억 평의 지금 토지를 갖고 있을 겁니다. 이거는 마에다 가문뿐만 아니라 모든 가문들이 그렇습니다. 266명의 성주들 거의 대부분이 그 정도의 부동산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은
기본적으로 천황이 있고 그 밑에 성주 266명이 1868년 메이지 유신 때 망한 게 아니라 여전히 명예와 토지를 보존시켜줘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66명의 성주가 갖고 있는 이 정치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여기 지금 나오는 아베 가문이나 고이즈미 지금 요번에 젊은 친구, 이 친구 또 부인이 또 특이하게 그 혼혈합니다. 그 나이는 제보다 3살 많아요. 78년생인데 아주 미인이더라고. 사진 보니까 이름이 다키카와 크리스텔인데 아버지는 프랑스 사람이고 엄마는 일본 사람입니다. 이 여자가 이제 뭐 탤런트도 하고 모델도 하고 뭐 이런 일을 하는데 둘이서 이제 고이즈미 그 신지로라는 젊은 친구하고 연애해가지고 임신을 시켰죠.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급하게 결혼을 했죠. 나이는 이제 3살이 너무 많은데 이 여자는 지금 42살 아닙니까?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날 결혼하기 직전에 이제 그 아베를 만나러 아베 총리한테 이제 갔죠. 가서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원래 아베 신조 총리는 고이즈미라는 이 젊은 친구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총리의 계보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사를 간 거죠. 물론 이제 고이즈미 총리는 총리의 계보에 있던 아베는 떨어져 나와가지고 별도의 정치 계보를 좀 만들었어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정치로선 대선배. 아베는 1954년생이고 뭐 고이즈미는 1947년생인가 그럴 겁니다. 총리는 지금 뭐 정계 일선에서 잘 물러났죠. 그렇지만은 지금 그 일본의 정치 계보를 보면 일본의 그 정치는 파벌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뭐 고이즈미 총리가 발을 뺐지만 고이즈미 파벌이 좀 존재하고 있고 또 자기 아들이 또 총리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고노 쪽도 이제 고노 또 파벌이 있고 아베 또 아베 파벌이 있고 또 왕년에 또 파벌들이 있고 자 이런 아주 복잡한 상황인데 결국은 지금 아베가 지금 3선 했고 이제 4선째 가면 헌법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1년에 이 사람이 총리를 좀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헌법 개정 해가지고 이거 헌법 개정할 때 일본은 군사 대국화로 간다. 이거 할 때 동시에 아마 헌법 개정을 해서 자기가 그 4선을 할 수 있는 길을 열려고 하는데 뜻밖에도 불과 38살짜리 거의 그 아베 신조 총리의 그 아들 뻘밖에 안 되는 이런 친구가 인기를 자기보다 훨씬 뛰어넘어 가지고 지금 총리에 나서려고 하니까 지금 아베가 지금 상당히 그 위협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 얘기는 지금 뭐냐면 지금 일본 정계가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베 지금 뭐 3선 잘 해먹었고 한데 뭐 한국하고 지금 계속 갈등 문제 지금 계속 강공책으로 나가고 있는데 일본 국민이 뭐 보수 우익이 많고 뭐 공국주의자들이 많다고 하지만은 그 굉장히 그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바로 안 좋게 생각한다는 이 현상이 고이즈미 신지로라고 하는 이 젊은 38살짜리의 정치가와 아베를 비교한 여론조사에서 나타나 버린 겁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가면 아베가 다음에 당선 못 됩니다. 그러면 신일본이 탄생하는 거죠. 1981년생 불과 뭐 30대 후반의 젊은 애가 2021년이라 내년 후년인데 그러면 41살짜리 일본 나이로 40살짜리의 총리가 당선될 가능성이 많죠. 이거는 지금 일본이 상당한 정치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지금 조짐이 생겼다. 따라서 지금 아베 신조가 추진하고 있는 이 한국과 일본의 갈등 문제는 이게 상당히 빠른 타이밍 내에 종식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나타난 여론조사다라고 저는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도련님들이 이제 세대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물론 아베도 도련님인데 이 사람들보다 더 도련님이 신도련님이 지금 탄생해서 일본은 신도련님의 정치의 세대로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지금 그 아베 세대까지는 아베 총리의 세대까지는 이 사람은 1954년생이니까 자기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통해서 그 한일 관계에 대한 문제를 많이 듣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이해도 있는데 강공책으로 나가겠지만은 이렇게 1981년생 고이즈미 정도 되면요 그 뭐 할아버지 아버지의 관계 같은 건 잘 모르고 또 완전히 이 친구는 또 미국서 또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한일이나 한미나 한중 혹은 일미 일중 이런 관계를 상당히 신세대적인 뉴 제네레이션의 감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일본에 40살짜리 총리가 등장한다는 건 뭐 제가 지금까지 듣기에는 거의 없었던 일인데, 역시 정치판이 일본이 바뀌고 있는 만큼 뭐 우리도 뭐 저도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요. 저는 뭐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지만은 아마 이런 식으로 정치가 선진화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감사합니다.